네, 톡 2강에서는 방법론이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죠. 자, 본톡 3강에서는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방법론들 중에서 최상의 방법론은 이제 무엇인지, 그것들은 이제 방법론들 간 그 화학 결합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많이 앞서 톡 2강에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방법론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현재에서 자주 쓰고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주변에서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에 가장 유용하게 써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남아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제 퇴출된 거다. 즉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그런 유형들의 방법론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우리가 프로세스를 크게 어떤 설계 단계가 있고요. 생산이나 운영이나 또는 관리, 이런 그 프로세스 체계에 대한 그런 단계가 있고, 또 고객을 이제 접하는 이런 단계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주로 이제 많이 우리가 관여되는 것이 생산이나 운영이나 관리하는 이 프로세스 요소가 많이 녹아 있는 이런 흐름이 되겠고요. 그것을 다시 또 구획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것을 프로세스 1, 2, 3 이렇게 세분화한다고 가정을 할 때, 자, TQC를 보겠습니다. TQC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플랜드 체크 액트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고, 또 기법은 QC 1까지 도구나 신 QC 7가지 도구를 이제 활용한다고 했죠. 근데 성향을 잠깐 보면, 잘 보면 각 프로세스 내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의한 도구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즉 QC 서클이라고 하죠. 동아리라고 하는 그런 그 모임이 있고요. 그 동아리라는 모임을 통해서 본인들이 소속된 부문 내의 문제들을 발견을 하고, 또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전문화된 거죠. 전문인이 돼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실행을 하는, 그리고 잘 되는지 확인하고 유지 관리하는 이런 하나의 분석적 요소가 조금 필요치 않더라도 노하우,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본인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바로 둘을 연결되는 이런 구조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문 내의 문제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측면의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이다. 그에 반해 SQC라고 있어요. Statistical Quality Control. 이것의 기원은 이제 1914년 슈와르츠가 만든 관리도에 기원을 하고 있고요. SQC가 구체화된 거,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된 것은 이제 54년도에 미국의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구글이라는 수준의 회사죠. 첨단화된 회사입니다. 통신 회사였는데 뭐 대밍이나 뭐 주란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벨 연구소도 거기 한 소속이었습니다. 굉장한 회사였죠. 거기서 이제 정립한 방법입니다. 핵심적인 툴은 관리도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 그 다음에 실험 계획,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유용한 그런 관리도가 다변령 관리도라는 것도 있죠. T제곱 관리도라고도 하는데, 부문 내 관리가 아니라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묶어서 한 번에 관리하는 이런 체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의 부문 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횡적인 이런 하나의 관리 체계,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또 TQC와 비교해서는 하나의 그 흐름에 맞춰진 부문 내가 아니라 횡적인 요소의 생산 중 문제 해결 방법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축은 이제 일본에서 태동한 그 TPM이죠. 물론 이제 시작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실현시킨 것은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체계화된 것은 이제 일본이죠. TPM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동화되는 설비를 어떻게, 복잡도가 높아지는 설비는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설비가 고장나면 품질이고 뭐고 다 어그러지니까 설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따라서 설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 이제 TPM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미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측면까지도 고려하게 되겠고, 따라서 설비를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연구적인 요소까지도
영역에 포함시키는, 따라서 연구부터 생산에 포함된 설비의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그 체계를 이뤄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제 TPM이 되겠죠. TPM은 이제 8분주라고 해서 8개의 구획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 84년도에 나왔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식스시그마는 이런 하나의 큰 체계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실체를 보면은 개별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측면의 성향이 좀 강합니다.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방문론이 있고요. 또 생산, 프로세스와 관련돼서는 드러나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애널라지라는 측면의 DMAC, 또 분석이 조금 쉽게 넘어갈 사안 같으면 빨리 처리해서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퀵 요소가 있고요. 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위 TQC에서 얘기하는 플랜드 체크 액트 요소와 상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근법이 되겠죠. 또 대고객 관점에서는 수주, 영업 수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일즈 포 식스 시마라고 해서 SFS라는 방문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 부서별 또는 활동별 사안에 따라서 맞춰진 방문들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들이대서 최적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메소돌로지들이 있는데요. 자, 이들의 성격을 조금 더 손석희가 얘기하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특징과 또 세분화된 어떤 내용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개요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솔루션 기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합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IT 인프라 들어갈 때에는 전체가 다 들어가서 설치하면서 프로세스와 접목을 시키고 그것을 이제 IT 인프라에서 대변을 해가면서 나오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보통 솔루션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TPM이나 TQC나 SQC도 그렇고요. 식스시마도 그렇고 우리가 TPM을 도입을 한다, TQC를 도입을 한다, 뭐 식스시마를 도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하나의 어떤 자그마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뭐 통계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부터 하나씩 체계적으로 다져가면서 그때 이제 드러나는 표준에서 벗어나거나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 이것은 이제 하나의 솔루션 기반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오래 걸리고 또 전사가 움직여야 되고 좀 과정 자체는 굉장히 무겁지만 장기적으로는 튼실한 구조 하에서 문제점들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들을 정해진 어떤 접근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하나의 큰 체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 해결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이것들이 자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개념들은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이런 접근법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TQC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드 체크 액트 이런 형태의 문제 해결, 즉 정성적 기법,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바로 두하는, 그 다음에 제대로 된지 체크하는 이런 빨리빨리 처리하는 개념들의 내용들 그에 반해서 이제 개량 보전, 설비를 좀 뜯어 고친다든가 또는 TPM 설비를 관리하는 체계를 밟아가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 사안이 좀 중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접근법이라든가 또 식스시마에서 얘기하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한다는 접근 이런 내용들 또 SQC는 관리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관리 이탈된 내용들을 파인드 찾아서 원인 규명한 다음에 임프루브하고 컨트롤하는 유지 관리하는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적 요소들이 이제 강한 거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모피코는 그 출처를 뭐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지은 명칭이니까 거기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또 뭐 식스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일즈와 관련된 그런 방문원도 있죠.
또 계획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설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식스시마에서는 이제 DFSS에 해당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그 각각의 이런 TPM이나 TQC의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과제를 발표한다든가 대외적으로 또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개별 개선이나 개량 보전할 때 DMAIC라는 로드맵을 갖다 씁니다. 또 TQC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정선적 분석을 통해서 수행을 바로 하기보다는 RSM이라든가 회기 분석 뭐 이런 어떤 그 식심에서 많이 쓰는 그런 통계적 기법들을 차용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솔루션 기반의 뭐 TPM이다, TQC다, 또 이것은 뭐 식스시마에서 하는 것이다, SQC에서 이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문제의 성격에 맞게 최적화된 어떤 그 방법론이나 기법들을 가져다 쓰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솔루션 기반이 아닌 문제의 유형에 맞게끔 각각의 솔루션을 쓰는 어떤 그 강화된 강점을 가져다가 최적화된 문제 해결에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라 그러면 문제의 유형별로 우리가 어떤 그 방법론을 다시 재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좀 유형을 구분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체라고 본다고 하면 거기에는 바로 처리하는 그런 핸들링의 프로블럼 핸들링 영역이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기업에 상반기 하반기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한 93%가 바로 처리해도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이제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외에 한 3% 정도는 어보이딩 개념, 프로블럼 어보이딩, 회피하는 즉 R&D 영역의 과제들이 해당이 되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유형들은 퀵 하나의 메소돌로지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여서 협의해서 해결하는. 그 다음에 R&D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내서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 부품을 접목시키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DMWC나 VFSS, Value Engineering for Six Sigma 이런 메소돌로지 방법론이 굉장히 유리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프로블럼 솔빙 영역은 이건 애널라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소죠. 한 4% 정도 되는 그런 과제들에 해당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맥 방법론. 이건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증적 자료 분석이나 탐색적 자료 분석,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는 특히 대표적인 가설 검증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한다든가 하는 접근법 또는 시장 데이터라든가 사내에 저장된 많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의 분석하는 역량을 가지고 원인을 규명한다든가 이거 R 분석은 저희 PS랩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대변하는 그 용어로 쓰는 것이 용어입니다. R은 오픈 소스죠. 통계 패키지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R 분석을 R이라고 하는 걸 많이 이용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그래서 디맥은 프로블럼 솔빙 영역은 이 애널라이즈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적 소양이 필요한 이런 그 내용들이 덧붙여져야 된다. 또 프로블럼 어보이딩 영역 같은 경우는 문제를 미리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그리고 해결하는 유일한 기법인 FM이라든가 또 미래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신뢰성이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내용들을 보면 식스시그마도 그렇습니다만 이 전체 93%나 차지하게 되는 이런 프로블럼 핸들링, 바로 처리해야 되는 조금만 고민해서 처리하면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꼭 분석이 필요한 이 디맥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고집함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거죠. 고집함에 따라서 많은 그 부작용이 생긴 거죠.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걸 쓰게 되면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통계적인 내용들을 잔뜩 이제 있어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만이 증대되고 저항세력이 양산되고 방법론 적용을 잘못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주변에서 많이 이제 관찰되고 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은 퀵 방법론으로 처리하면 굉장한 만족도, 효율,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의 묘가 많이 살리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고요.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제의 유형별로 방법론을 들이댄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쉽고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는 이제 방법론들 간 화학결합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했는데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5개 페이지, 15개 스텝, 그 다음에 총 40개의 세부 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약 한 2000개 과제에 대응해서 정립된 하나의 완전한 문제 해결 방법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로드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것이 완전한 빠트림 없는 하나의 방식이라 그러면 과제 성향에 따라서 어떤 그 특징에 맞는 어떤 부분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로드맵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한 효율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얘기했던 TQC를 보면은 바로 이 측정 시스템 분석 같은 경우도 플랜드 체크 액트라고 하는 TQC에서 유용한 로드맵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애널라이즈와 임프루브를 병합한, 즉 사람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원인이 뭐야? 라고 하는 X를 뽑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라는 임프루브 개념을 사람들의 노하우,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DMWC 그래서 플랜드 체크 액트라고 하는 로드맵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최적화도 시스템화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서 병행해서 한꺼번에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단일 구조로 돼 있다. 몇 개 안 된다 그러고 하면 바로 플랜드 체크 액트로 이제 최적화가 요 안에서 일어나는 형태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또는 결과 검증에 관련된 문제면 이 단계에서 이제 플랜드 체크 액트, 또 양산성 검증에 해당되는 관계죠. 계획을 수립해서 do하고 체크하고 액트하는 이런 관계, 실제 이제 분석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 이것이 이제 TQC의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성향에 맞게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면 이 40개를 다 밟지 않고 이 중에서 이런 해당되는 영역에서의 TQC의 강점인 플랜드 체크 액트 로드맵을 활용하는 이런 측면의 접근법 또는 우리가 보통 이제 Y를 정하고 그걸 통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해서 현재 프로세스 능력을 재죠. 근데 이제 그 공정 능력을 재기 전에는 반드시 관리도의 관리 상태 여부를 이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SQC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예요. 만약에 관리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능력을 잴 수가 없습니다. 안정한 상태에서만 능력이 의미가 생기죠. 그리고 품질 특성이 결정돼야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SQC적인 요소다. 따라서 문제 해결할 때 이런 그 생산 관련된 내에서의 어떤 항목들이라 그러면 바로 전체 40개 세부 로드맵 중에서 SQC적인 요소의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품질 특성, 관리도, 공정 능력,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이제 사이클을 도는 이런 구조죠. 실제 과제를 보면 관리 상태가 아닌데도 능력을 재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또 어떤 유형은 현장에서 바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찾아 해결하는 그리고 다시 관리 계획을 세워서 관찰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 유형의 과제들은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지는 이런 사이클의 SQC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가 있다. 또 현 프로세스 능력 평가라고 하는 거 이것은 SQC와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만 능력을 재려면 관리도가 있고요. 관리도는 이제 설비적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 그런 그
제조 프로세스라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이탈되는 점들이 관찰됐을 때 그것은 설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이라 그러면 TPM적인 요소의 어떤 접근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SQC에서 바라봤던 실제 프로세스에 일어나는 이런 그 모니터링 체계에서의 문제 정의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접근이나 노력, 그것이 설비에 관련된 것이라 그러면 TPM적인 요소의 내용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요. 문제적 접근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로드맵은 이미 40개로 규정되어 있다. 연구개발 컨셉 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50개다. 더 이상 추가될 것은 없다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라고 가정하면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방법론들, 특히 이제 그 구조조정되지 않고 유용하다고 판단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TQC나 TPM이나 SQC적인 요소의 특징이나 장점, 강점들을 가져다가 융합을 시킨다. 즉,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종료시키는 이런 하나의 그 방법론들 간 화학결합을 염두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결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스시마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로드맵, 식스시마에서 발전된 하나의 로드맵 체계를 문제를 해결할 때 완전한 하나의 그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TPM적인 요소나 SQ적인 요소 또는 그 TQC적인 요소의 강점들을 가져다가 유용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간혹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 식스시마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반도체가 나왔듯이 반도체를 트랜지스터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그 연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의 발전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식스시마를 하나의 그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의 토양으로 보고 그것이 발전된 모습으로 이와 같은 하나의 화학적 결합을 염두에 두면 문제 해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톡 4강의는 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결되니까요. 4강의를 참조하시고 전체적인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